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베르너가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골을 넣을 때 넣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공격하던 토트넘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고 기세가 꺾이지 않은 뉴캐슬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토트넘을 탈탈 털어버렸고, 믿었던 반더벤이 이번 경기에서 털려버리면서 4대0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바이런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를 제치고 주전 자리를 빼앗아서 그럴까요? 의기양양해진 다이어가 보세그 글루 감독이 따로 전술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탈리아 아저씨 콘테 시절에는 일주일 내내 전술 훈련을 했다면서 보세그 글루 감독이 훈련 기간 동안 전술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이어의 보세그 글루 감독에 대한 전술 지적 소식이 있은 후에 엔제 감독이 다이어의 전술 지적에 반응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다이어의 전술 부족 지적을 받은 엔제 감독이 응답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그 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훈련 중에 많은 전술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에릭 다이어의 주장에 응답했고, 엔제 감독은 토트넘이 자신들의 브랜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에서 전술적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디 오버랩과 인터뷰에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감독들의 경영 스타일 및 전술 스타일을 대조해서 비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이어는 보세그 글루 감독을 매우 칭찬했고, 보세그 글루 감독과 함께한 6개월 동안 엔제 감독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주장했다. 58세의 엔제 감독이 훈련장에서 수행하는 전술적 작업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흥미롭게도 엔제 감독은 훈련에서 전술적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엔제 감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하는 것은 엔제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아저씨 콘테 시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전술적 훈련이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콘테를 칭찬하고 엔제 감독을 내려치는 다이어였습니다. 엔제 감독은 다이어의 전술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세그 글루 감독은 전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고, 모든 훈련은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술적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어의 전술적 지적에 대해 묻자 보세그 글루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전술적 작업입니다. 그런 전술적 지적이 우리 내부에서 나왔던 외부에서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술적 작업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술적 훈련이 우리가 매일 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의 인터뷰를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다이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그와 그의 코칭 스태프가 상대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훈련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서서 어떻게 상대팀을 막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훈련을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대 팀의 맞춤 전술을 짜는 것이 유일한 종류의 전술적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하는 훈련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훈련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은 전술적인 작업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군요. 라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다. 이런 엔제 감독의 인터뷰의 스포츠웹은 다이어와 엔제는 여기서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한 기자가 문맥에 맞지 않게 다이어의 말을 인용해서 엔제 감독의 화난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 같지만 엔제 감독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라고 코멘트한 스포츠웹이었습니다. 이번 다이어의 엔제 감독에 대한 전술 지적과 그리고 엔제 감독이 다이어의 전술 지적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웹의 말대로 기자가 다이어의 말을 자기 멋대로 인용해서 다이어가 엔제 감독의 전술을 지적했다고 어그로를 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엔제 감독도 자기가 훈련에서 하는 것이 모든 전술적 훈련이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엔제 감독이 상대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인지 맞춤 전술을 짜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었는데요. 축구는
감독발, 전술발, 선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독일의 역대급 최악의 아저씨 클린스만 감독을 봐서 알겠지만 감독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아저씨 콘테를 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크로스만 올려서는 상대팀을 이길 수 없고 정말 재미없는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를 보면 축구는 선수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엔제 감독은 토트넘에서 공격적인 축구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있지만 상대 맞춤 전술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고백해버리면서, 상대가 포세코글루 감독 전술에 맞춤 전술을 짜고 나올 때 토트넘이 왜 그들에게 패배하는지 알 수 있었던 포세코글루 감독의 충격적인 맞춤 전술을 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셀틱에서 도미스틱 트래블도 달성한 엔제 감독이기도 하고, 현재 아스날을 우승 후보로 팀으로 만든 아르테타 감독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아스날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포세코글루 감독에게도 시간을 주고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어의 전술 지적, 그리고 엔제 감독의 전술에 대한 발언이 공개가 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다이어는 상대팀을 대비하는 전술적 작업을 말하는 것 같고, 엔제 감독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전술적 작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케인을 잃었고 엔제 감독은 여전히 작년 콘테보다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전술적 작업이 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엔제 감독을 좋아하지만 그는 1차 완적 같습니다. 에디아오는 점유율 27% 먹고 우리를 상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게임 플랜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엔제 감독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군요. 그래도 우리는 잘 해낼 겁니다. 4대0으로 패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첫 10경기 이후에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엔제 감독은 다른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계속 지는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다이어의 전술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은 엔제 감독일 겁니다. 엔제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의 말은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이 없다는 뜻 같은데요. 엔제 감독 그만 까라고. 우리는 다음 시즌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절망적이었던 다이어가 갑자기 왜 전술적인 의견을 나누는 출처가 된 거죠?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맞춤 전술을 안 짠다는 엔제 감독에게 절망은 느끼는 팬도 있었고, 기다려주자는 팬도 있었고, 다이어가 뭔데 감히 전술적 지적을 하냐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맞춤 전술을 짜지 않고 자신만의 축구 플레이를 유지할 때 상대팀이 그런 토트넘의 축구를 막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계속 승리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빠른 발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올 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날과 경기 전에 훈련 열심히 잘해서 아스날 꺾어주고 첼시에게 복수도 해주고 리버풀 상대로도 잘해주기를 응원해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